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한 물리량인데, 자, 이와 같은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자 하는 이 관측자의 질량을 m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자, 관측 대상에 대한 물리량입니다. 자, 물리량이 m인데, 이 관측 대상의 물리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어떤 가속도가 가해져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해준 힘은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뭐 자, 운동 에너지 K로 이렇게 두니까, 자, K는 자, 이러한 이 관측 물체, 즉 질량 m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관측 질량, 물체에 대한 질량에 대해서, 그리고 힘은 그 질량 m에 가속도를 이렇게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어느 정도 힘을 받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자, 회전 운동인 경우와,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물리 진자인 경우에 대해서의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관측 대상의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과 물리 진자에 관계된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질량이 바로 바뀌어서 분포 질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로 관성 모멘트가, 자, 모멘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즉 관측 대상이 되는 이 분포 질량을 자, 관성 모멘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운동인 경우 또는 자, 원운동인 경우와 직선운동, 그다음에 병진운동과 같은 운동은 우리가 관측 대상이 질량 m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회전운동이라든지 또는 자, 물리진자운동 등과 같은 경우는 관측 대상이 바로 I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되겠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이렇게 요 진자 제로된 위치에서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최대한 높이를 올리고 나서 놓게 되면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m이라고 하는 이 진자 운동은 마치 이렇게 요 원 운동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는 질량 분포가 없고 단순히 우리 관측 대상인 이 물체에 대해서만 에 대한 이 운동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요 줄에 묶여 있는 요 질량은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자, 모든 위치에 저 질량 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질량 소가 다 모여서 요 각각이 다 모여서 질량 m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모든 이 질량 소들이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동일한 속도, 동일한 운동이라든지 자, 다 동일한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는 어떤 때 작용이 되느냐 하면, 바로 자, 이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량 분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면, 즉 우리가 젓가락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젓가락을 갖고 이 젓가락을 갖고 젓가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중간을 그 중심으로 둬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경우 그리고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갖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경우에 대한 것이 바로 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질량소의 속도가 자, 같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같지 않다. 자, 즉 이 말은 가장 우리가 했었던 예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열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각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어떤 대열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고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가장 가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진행을 해야 이쪽으로 가서도 자, 똑같은 대열을 이루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은 각각의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각각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각각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것을 묶었었을 때를 바로 관성 모멘트 I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걷고 달리는 그 속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리를 가지고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주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두 가지 형태, 즉 걷는 것이든지 달리는 것이든지 간에는 서로 다른 경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은 똑같이 어떤 진자 운동의 그 연속이기 때문에 자, 다리의 한쪽 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전에는 이제 가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를 갖는 아까 방금 이제 설명했었던 이 관성 모멘트, 즉 분포 질량을 갖고 있는 관성 모멘트를 갖는 이제 물리 진자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두 운동에 대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영향이 바로 가장 큰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근육 때문에 이제 걷는 속도와 달리는 속도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걷는 속도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걷기라고 하는 것은 자, 물리진자의 이 한 주기 운동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관성 모멘트를 이제 I라고 두었을 때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I라고 하는 것은 3분의 이 전체 질량 mL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자, 질량과 이 무게와 관계를 대입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그 G분의 M은 G분의 W가 될 것이고 그 3분의 이제 L 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W는 다리의 무게이고 L은 다리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물리진자와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자, 질량이 아니라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리의 그 질량 중심이 다리의 중간에 있다. 요 진자의 질량 중심이 요 다리의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요 전체 길이 L 중에 요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분명히 이렇게 R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리 길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즉 요걸 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유도 없이 도입한 그 결과식에서부터 자, t는 그 2파이 곱하기 루트 WR분의 i가 되는데, 이때 요 i가 관성 모멘트이고, 요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다리인 경우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관성 모멘트는 자, 정리를 해보면 회전축이 자, 요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전체 질량이 m인 경우에 대해서 회전축이 1번에 있는 경우와 또 중간 위치인 2번에 있는 경우와 또 끝부분인 여기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자, 중간에 있는 부분과 끝부분에 있는 곳에서의 관성 모멘트, 즉 1번과 자, 2번인 경우에 대해서 자, 관성 모멘트는 자, t는 서로 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만약에 회전축이 1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관성 모멘트 i는 자, 또 다른 그 관계식을 m에 대한 또 다른 관계식을 갖게 될 것이고, 2번의 위치인 경우에 대해서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그 질량 분포 질량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진동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리인 경우에 대해서 전체 길이의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 요때의 이제 관성 모멘트는 요게 될 것이고, 요 위에 식을 대입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리의 길이가 90cm인 경우라면 요 전체의 길이가 이게 90cm이다. 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로부터 다시 왼발이 요까지 왔었을 때 요 주기는 바로 계산해서 1.6초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1.6초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걷는 거에 대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상수고 바로 요 다리 길이하고만 관계가 된다. 즉 자, 걷기의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같은 말이긴 하니까 자, 루트 L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다리 길이의 2분의 1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리 길이가 90cm이고 그리고 그 다리 길이에 따른 이제 보폭이 90cm이다. 인 경우에 대해서 사람의 걷는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주어졌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운동 방정식, 제1 운동 방정식 중에 자, 이 식을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 운동 자, 방정식 제1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자,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자, S이고, 여기서 T는 바로 주기이고, S는 이동 거리로서 보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낸 것처럼 보폭이 여기 S가 90cm이고, 그러니까 0.9m가 되겠고, 그리고 이 T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기인 1.6초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즉 왼발과 오른발 사이까지 이동하는 이 왼발이 오른발까지 오는 순간까지는 바로 2분의 1.6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해보게 된다면 다리의 속도는 바로 1.125m/s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걷는 운동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걸을 때 한 걸음은
단순 조화 운동의 반진동으로 간수할 수 있다. 인 것이다. 자,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이기 때문에 걸을 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사이가 될 테니까, 자, 이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1초당 걸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주기의 반의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부분의 이 경우에 그 걸음에 대해서는 그 이 물리진자인 다리의 고유 진동수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자, 걸리는 시간은 우리 방금 그 예제에서 풀어봤었던 것처럼 요 전체 주기의 반 주기가 된다. 즉, 한 부폭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아까 1.6초의 자, 반인 0.8초가 된다. 즉, 왼발이 다시 오른발 앞을 지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0.8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걷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걷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데, 즉 걸음수하고 자, 걸음수와 자, 보폭하고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걷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걸음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의 반의 역수가 된다. 즉 t분의 1이 된다. 이것이고, 그리고 보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의 그 길이, 즉 다리의 그 길이인 L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앞 슬라이드로부터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다리 길이의 루트배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처럼, 즉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루트 L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걸음을 할 때 사람 다리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다리가 긴 사람은 걷는 속도가 빠르다. 자, 다리가 긴 사람은 다리가 자, 짧은 사람보다 속도가 자,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크기는 여기서 썼던 것처럼 자, 그 길이의 루트 L배만큼 이렇게 빠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바로 이제 달리는 속도와 관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달리는 속도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자, 근육에 영향이 있는 달리는 속도에 대한 이 가장 큰 이 변수로 작용이 되는데, 이 근육 때문에 달리는 속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그 속도, 걷는 속도와 다르게 달리는 속도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근육 때문이고, 이 근육에 대한 영향을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달리는 운동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그 걷는 상황, 물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걷는 물리적 상황과 이제 달리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걷는 물리적 상황은 우선 단진자로서 이제 물리적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단진자에서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 걷는다. 인 경우에는 이제 물리진자라고 하는 이제 이 물리적인 상황을 갖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걷는 상황과 이제 뛰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힘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면 우선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자연스럽게 걸을 때인 경우에 대한 이제 힘의 근원은 자,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진자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진자와 관계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그 힘이 토크로 작용을 하는데 이 토크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중력이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라고 하는 이 물리량의 이 변수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중력의 함수 또는 이제 중력과 이제 그 중심 회전이라든지 원운동의 중심까지의 그 거리 또는 이제 길이의 함수로 이렇게 정해졌지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달리는 경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자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 대한 이제 힘이 근원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동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근육에 의한 이제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 상황과 이제 뛰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힘의 근원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른,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똑같은 그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 걷기와 자, 달리기의 상황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은 바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자, 힘의 자, 근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 자연스럽게 걷기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걷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걷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다리 길이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다리 길이와 자, 관계가 있다. 자, 관계가 있다. 자, 그 크기는 루트 L 즉 다리 길이의 그 루트 승만큼 이제 속도가 다르다. 즉 다리가 길면 걷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 길이와 길이와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자, 다리 길이가 길수록 더 빨리 과연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들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걷는 경우에 대한 경우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제 달리는 경우도 이제 답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자, 두 다리로 이제 뛰는 경우에 대해서 즉 두 다리로 뛰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사람인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장에서 다루었었던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자 멀리 뛰기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 뛰기를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우리가 도약을 한다. 즉 달려와서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도움닫기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도움닫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멀리 뛰는 그 거리도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최대의 속도는 사람이 최대한 달렸을 때의 속도는 바로 9m/s 정도의 힘을 속도를 낼 수가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바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의 속도는 바로 9m/s 정도였었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리로 가진 경우, 즉 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강아지라든지 여러 가지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생물들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강아지의 길이와 또는 이제 말의 길이의 다리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말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하고
그리고 개나 또는 이제 다른 고양이나 이러한 동물들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같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외관상 비슷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 즉, 그, 4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인 경우라면, 다리 길이에 상관없이, 최대 속력은 이제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선, 걷는 속도는 다리 길이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 걷는 이제 속도도, 자, 최대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최대로, 걸을 수 있는 속도는 이제 다리 길이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달릴 수 있는 속도는, 다리의 길이에 상관없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우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리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리 근육의 길이가 이제 다리 길이에 당연히 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의 근육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길이 제곱에 비례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다리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L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L 제곱이 되는지 또는 이제 L3가 되는지와 관계된 거는 우리가 이제 길이와 길이가 모여서 자, 면적이 되고 자, 면적이 쌓여서 자, 최적이 되는 자, 이 수학적인 기하학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길이가 다리 근육의 길이가 이 길이에 비례할 것이고 근육의 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리 근육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L 제곱의 면적은 이제 L 제곱에 비례할 것이고 또 요 다리 의 질량이라고 하는 L 세제곱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길이가 예를 들어서 L만큼 길어지면, 즉,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개의 다리 길이가, 자, 길이가 L이라면, 예를 들어, 말의 다리의 길이가 약 2L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각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 다리 근육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이 2배 길어지게 되면 면적은 L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곱배인 즉 4배가 커지게 될 것이고 다리의 질량은 당연히 이 L의 세제곱인 즉 2배가 커졌다고 했으니까 2의 3승인 자, 8배가 커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육이 만드는 힘이라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F이고 머슬의 즉 이제 근육이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육 면적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근육이 일으키는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 즉 근육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면적에 비례할 것이고, 그리고 이 근육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뛴다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달린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이제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제 회전력, 즉 토크가 이렇게 힘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때 만드는, 즉, 다리가 이제 빨리 진자 운동, 즉, 물리진자의 운동, 요 다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다리가 이렇게 서로, 처음 위치하고 끝의 위치를 서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 즉, 이러한 주기 운동이 만들어낸 힘이 바로 토크이고,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다리 길이와 그 힘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는, 토크라고 하는 토크의
자, 정의로부터,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해주는 힘 곱하기 이 길이의 이 양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면적에 비례하고, 즉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바로 L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이 L이라고 하는 것과 곱해지면 결국 최대 근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어떤 상황이 오냐면 달릴 때 물리진자가 만들 수 있는 회전력 또는 왕복 진동력이라고 이렇게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해보게 된다면,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다리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물리진자의 이렇게 회전력이 크기는 바로 L 세제곱, 즉 다리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